대학교 때까지는 특별히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대학교 1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2학년 때는 맞아 이랬었어. 누가 물어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직장 4년째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갑자기 물어본다면 대학 4년보다도 그 10년의 기억이 남는 그 다양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막 이게 짓누르는 순간 그냥 내년부터는 한 해 한 해 그게 뭐가 됐든 망설임 없이 그 해는 나는 이랬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한 가지씩은 꼭 만들자. 어떤 거는 되게 행복한데 어떤 순간은 또 생각보다 힘들고 또 별로인 것도 있네. 그걸 좀 쪼개가지고 좀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도움이 결국은 나중에 이직을 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NHN데이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 때 컴퓨터공학과에서 AI를 전공을 했고요. 졸업 이후에 운이 좋게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에서 SK텔레콤 같은 통신업, 그리고 지금의 네이버죠. NHN데이터, 이런 IT 기업에서 쭉 이제 데이터와 AI 관련된 업무를 좀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NHN데이터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 고객들께 기술의 도움을 빌어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매 순간 혹은 앞으로 상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땠을 때 내가 진짜 가장 행복했는지 매일 일기 쓰듯이 좀 기록을 하라고 해보고 싶어요. 너무나 좀 불행하거나 후회되거나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나면 나중에 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28년간 직장 생활을 한 저 역시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LG전자를 10년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대학교 1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2학년 때는 맞아 이랬었어. 누가 물어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제가 한 직장만 오래 다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딱 직장 4년째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갑자기 물어본다면 과거와 달리 대학 4년보다도 그 10년의 기억이 남는 그 다양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건 기억에 있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그 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80살까지 살다가 죽을지 100살까지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나는 충분히 살았어 라고 오래 살았어 라는 느낌을 주는 그 기준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느냐가 아니라 매년 촘촘히 채워진 추억의 깊이와 풍부함에 따라서 아쉬움이 있거나 이제 죽어도 후회 없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막 이게 짓누르는 순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냥 내년부터는 한 해 한 해 그게 뭐가 됐든 망설임 없이 그 해는 나는 이랬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한 가지씩은 꼭 만들자. 그게 업무적 성취감이 됐든 혹은 뭐 내 신변 잡기적인 일이 됐든 어떤 거는 되게 행복한데 어떤 순간은 또 생각보다 힘들고 또 별로인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좀 쪼개가지고 좀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도움이 결국은 나중에 이직을 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직을 앞두고 저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직할 때가 여러 곳이다. 그럼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인가? 혹은 한 곳이라고 하면 이직하는 게 맞는가? 저 역시 아까 그 10년 동안 있었던 LG에서 처음으로 이직을 할 때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쫙 펼쳐놓고 행복한 케이스, 실망했던 케이스, 거기다가 OX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는 몰랐는데 막상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어떠한 특별한 선택이 행복한 순간에 굉장히 많이 가 있고 반대로 또 불행했던 실망감을 가졌던 그 순간에 많이 체크가 돼 있는 그런 케이스가 구분이 명확하게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분명히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돈도 중요하고 뭐 일도 중요하고 뭐 다양하겠지만 과연 내가 이직을 했을 때 행복하고 후회 없을까, 그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런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저도 모르는 저를 이해시켜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거를 가정을 하고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런 IT 업계는 새로운 거를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과 도전은 반드시 필요했었고요. 의도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탐구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쪽 분야에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한테 주어진 업무를 가장 완벽하고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최신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많은 제 후배들을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하고 같이 일해보면 좀 유형에 따라서 저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욕먹지 않을 만큼만 그런 아웃풋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주어진 미션은 요만큼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자기 유관부서의 업무까지 다 이해를 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혹시라도 더 나은 기술이 있는지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 2배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웃풋을 내는 부류의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보면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본인의 성장에 투자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훗날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발전의 성장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꼭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랑 AI만 했었는데 제조업에서 어차피 기술이 그 비즈니스에 기여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얼마나 빨리 익히느냐는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고객분들이 경험하는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기술을 통해서 고객이 성공하는 경험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저의 경험이 돼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른 고객께 또다시 그런 기술로서 혜택을 부여해드릴 수 있는 또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영역을 모두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올 수가 있고, 그때는 타고난 본인의 어떤 성향과 하고 싶은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기여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커리어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은 이익을 영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는 계속 돈을 잘 벌고 성장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즈니스 자체가 좀 어렵다. 예를 들면 막 적자를 내거나 새롭게 추진한 의미 있는 큰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히 리더의 포지션일 거고, 지금은 비즈니스를 직접 책임 운영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성공한 것도 있지만 안 된 경험도 있을 거잖아요. 사실 NHN데이터 CEO를 맡고 나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계기가 돼서 어떤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와 지금 NHN 그룹사와 조인트 벤처식으로 유럽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제 저희가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제 신나게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20년 4월에 실제로 법인 설립까지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월 3월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참거를 했죠. 법인 설립한 그 시기에는 설립한 축하도 화상으로 해야 됐었고, 한 2년 정도 사실은 직접 가서 뭔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획한 대로 잘 안 굴러가서 투자한 돈만 계속 까먹게 된 거죠. 리더도 사람이라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조급함에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구성원분들한테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면서 대책을 발굴할 수 있는 쪽으로 지혜롭게 몰아가야 되고, 또 반대로 이 기업의 운영은 큰 타격 없이 현실적인 방안을 또 찾아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좀 제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미 지나간 2년이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하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컸죠. 아직까지도 답이 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의 불안감이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리더 그룹하고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저 혼자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남은 어떤 여러 구성원분들께는 감정, 불안감 이런 것까지 전달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팩트는 숨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왜 회사가 이렇게까지 뭔가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지, 뭔가 이렇게 도전을 막 쉴 새 없이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해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아무리 잘했어도 100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고 나 보면 항상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여전히 그 10점에 대한 아쉬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일 것 같고요. 실은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사실 이제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들어갔을 때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서 뭐 임원 사장까지 돼야지, 이런 현실적인 목표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배운 이 기술로 거창한 목표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약간 어린 목표를 사실은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쪽 분야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개발한 결과물이 실제로 세상에 쓰이는 결과물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돈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튜닝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오게 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공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 결국 듣고 보니까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가치 있는 사람의 정의는 뭐지? 남에게 기여를 많이 해서 남들이 저번 덕분에 내가 참 좋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가치 있는 거일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우리 가족이 저로 인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일 것 같고, 혹은 저 자신이라고 보면은 후회 없는 삶을 참 살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가끔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 저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케팅 쪽에서는 A/B 테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광고가 좋을까 저 광고가 좋을까 잘 모를 때 동일한 조건에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더 좋으면 이쪽으로 더 몰자, 이런 거 이제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사람의 삶은 사실 이렇게 A/B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선택 대신에 제가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나왔으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거는 몰라요. 뭐 객관적으로 그 선택을 한 게 더 잘 됐을 것 같아도 제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검증할 수 없는 거라면 내 선택이 옳았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자. 그 가치가,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어쨌든 월급 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일 거고, 뭐 가족이 있다면 가족한테 가치 있는 시간을 가꾸는 것도 가치 있는 거일 거든. 결국은 후회 없이 매 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우는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희 후배들을 만나면 몇 가지 이제 매번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든 네가 한 선택은 가장 옳은 선택이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나중에 참 좋았던 시간이다 라고 기억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얘기를 하면 흔한 뭐 책에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잔소리 같기도 한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다면 더 후회가 돼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가꾸는 거에 몰입을 해서 좀 더 좋은 추억으로 시간을 더 메꿨다면 훨씬 더 가치 있었을 거잖아요. 아마 이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느낄 거고, 저뿐 아니라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라도 더 젊은 분들은 후회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미래만 보고 이 순간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